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주 고용지표 호조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 또는 또 전력설비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들도 많이 빠지고 반도체주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닥이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코스닥. 결국은 금리 인하의 어떤 시기가 좀 지연이 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발 어떤 불안정한 이런 어떤 코멘트들 이런 것이 우리 2차 전지주들에 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외국인이나 기관들 특히 기관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한된 수급 속에서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저희가 오늘도 1시간 동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CJ입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지난달에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13만 5,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현재 수익률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2월 초에 말씀을 드리면서 CJ그룹의 전반적인 어떠한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 네. 거기에 또 이제 올리브영과 관련된 분리라든가 여러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상당히 그 가치 평가를 새롭게 받는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지주사로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이 종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도 잘 안 보여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CJ의 우상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아직 2차 목표가 달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어떤 가격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또 저 PBR 지주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실적 개선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다음 목표가 잠시 후에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월요일장 시작이 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국내에서 총선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시고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도 좀 조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소장님께서는 어떤 또 전망을 세워주실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종목별로 공부해보는 시간,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를 통해서 공략주에 대해서 함께 분석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 가져보면서 현재 장 마감 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을 통해서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공부하고 또 분석 들어보는 시간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매직 솔루션 이용권도 함께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는 계속해서 2,700선 초반대에서 최근에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 회복이 또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860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주 내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유리 기판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50원 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시장 움직임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변 여건들이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어떠한 그 주도 종목들,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좀 쉬는 듯한 이러한 모습. 거기에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유리기판, 네. 바로 이쪽들이 또 등락도 되게 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리 선조적으로 보였던 이 환율의 우호적인 또 자동차 관련주들은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8월 8일 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공개한다. 그 공개가 뭐 양산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제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애플카가 철수하면서 자율주행 쪽들이 크게 흔들렸던 모습에서 바로 이 무인 로보택시 관련된 테슬라의 바람이 이쪽 자율주행 쪽으로도 매기를 또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제한된 수급으로 계속 발빠르게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기아, 현대차 있습니다만은 또 기아차의 경우 목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면에서는 이 10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게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은 나왔다 이렇게 보면서 재반등을 하는데 아직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이 다이아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구간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세가 이루어지면서 한 12만 원을 중심으로 10만 원에 대한 이런 어떤 변동성이 있는 제한된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리 빠지고 하방을 강하게 잡아주고 있었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바로 자율주행의 대장주로서 이렇게 오늘 거래도 지금 수반이 돼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 14만 원에 대한 이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올라서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16만 5천 원에 대한 이 저항,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느냐 아니면 안착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기적인 추세의 어떤 움직임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현대오토에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전력기기 쪽에서 뒤늦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뒤늦게 바람이 났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 이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3일째 급등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대장주들의 어떤 순환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될 수 있는 과정인데, 작년 7월 달에 이 고점들을 기록하고 나서의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가파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됐다. 그리고 직전의 고점에 이렇게 근접해주는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적절한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필옵틱스가 좀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주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 FNS테크 같은 종목도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게 오늘 아주 이쁘게 뭐 장대 양봉의 모습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마감이 됐다라면 좋겠지만, 워낙 뭐 갭상승을 했고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길게 또 꼬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종목이 직전에 요 고점대에서 하방을 잘 잡아주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이 오늘의 윗꼬리 부근 근처에서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 이상에서 어떻게 잘 양봉들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음봉이 나와주느냐를 보시고 여러분들 음봉 나온다면 대응하는 것을 좀 한 템포 늦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갭상승이 만약에 또 이루어진다면 일부 차익 실현도 병행을 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상당히 오늘 그 아침에만 해도요 한 3시간 개장하고 나서 3시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급격한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대표적인 포스코 퓨처엔 같은 종목이 이 11시 이후부터 반등세를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바로 작년에 고점 대비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11월 달에 23만 원에서 1차 저점을 형성해 주었고요. 대반등을 한번 주는 35만 원 넘어가는 자리 그리고 올해 1월 말 2월 초에 바로 이 자리에서 24만 원에 대한 저점을 또 한번 잡아주었고 그리고 오늘 요 2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꼬리 달아주는 아직 거래는 조금 미흡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말에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강하게 되반등을 이렇게 줄 때 거래가 한번 크게 이렇게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어떤 삼중 바닥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삼중 바닥의 패턴들이 만약에 잘 유지가 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종목의 하단부는 23만 원에서부터 5만 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30만 원을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두시면서 어떤 밴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이 이 LG엔솔을 중심으로 해서도 뭐 대부분이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선세가 2분기에 이루어지느냐 3분기에 이루어지느냐 2분기에 이루어진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또다시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위협하게 되고 일부 뭐 포드차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시설을 1년 뭐 늦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잔여물이 좀 남아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뭐 추가 급락한다기보다는 저점을 또 한 번 테스트하면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번 4월 달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추세의 반전은 힘들지만 그래도 저점은 잡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는 흥구석유가 좋은 흐름들이 이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물류와 관련된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도 또 뭐 중동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어떤 해지 차원에서의 종목들이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물류 관련주들 또는 뭐 일부 전쟁 관련주들 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어떤 흔들림에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뭐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적은 비중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들 줄이면서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또 눈에 띄게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을 했었던 자동차, 전력 설비 그리고 유리기판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좀 확인해 봤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또 고점을 찍고 나수정을 좀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저점과 바닥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현재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전력 설비주나 유리기판주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내일장의 흐름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내일 시장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이 이제 또 총선 전날이기 때문에 휴일 전날입니다.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 우리가 내일하고 또 수요일은 휴장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 시장이 제한된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4월 10일 날 우리의 한 표를
뭐 사전 투표 하셨나요 혹시? 저는 못했어요. 수요일 하려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본투표. 예. 저는 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뭐 여야와의 그런 의석수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친 쏠림보다는 적절한 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선거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날 공교롭게도 또 막 쏟아집니다. 네. 9시 반에 이제 우리가 개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과정일 텐데 미국의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새벽쯤에는 또 바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 날에는 바로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은 CPI 뭐 근원이든 이런 헤드라인이든 전년비 또는 전월비 했을 때 0.1%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PPI는 오히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월가에서도 이 CPI에 따라서 6월이냐 7월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0도 50까지 지금 낮아졌단 말이죠. 네, 이러한 맞아요. 부분이 우리가 목요일 날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주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또 금통위가 열리죠. 뭐 당연히 금리는 또 연속 동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환율이 1,350원대 이상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금통위원들이 코멘트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무역 흑자라든가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되면은 환율은 항상 우리가 강세로 갔었습니다. 이 공식이 이제 깨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오늘하고 내일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러한 어떠한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어떤 이벤트들을 소화한 이후에 차분하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총선,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보수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CPI와 P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잘 안 잡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지표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현금 조절, 좀 비중 조절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 내일장 공략주로 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먼저 힌트 살짝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우리가 IT를 비롯해서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한 기업이 네. 대기업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또 너무 막연한 것 같으니까 네. 바로 반도체 쪽이다. 반도체. 이렇게 아실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 편입에 따른 또 다른 시너지 효과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섹터라도 대기업과 연관이 좀 많은 종목들이 계속 주목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반도체주라고 하고요. 작년에 대기업에 편입이 된 반도체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또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막바지에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CJ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되는 타이밍이랑 또 저PBR주들이 주목되는 타이밍이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또 기업이 어떤 변신을 해가는 과정들 새롭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올해 2024년부터 그룹 차원에서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캔들을 없애고 우리가 요 추세만 먼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요 시점에서 단기간에 사실은 아주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됐었습니다만은 곧바로 다시 또 3월 초부터 새로운 어떤 상승 기조를 보여주면서 전혀 지금은 흔들림 없이 상승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시면은요, 현재까지의 이 3월 달부터의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이격만 좁히는 과정들이 잠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제 한 2.4%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또 다른 이격을 보였습니다. 좁히는 이러한 양상들입니다. 거래는 당연히 뭐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정 시에 뭐 바닥권에서는 거래가 여러분들 턴해줄 때 급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점권에서는 숨고르기 해줄 때 거래가 실려주면은 때리고 나가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차 목표가 12만 원은 뭐 가볍게 돌파를 한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2차 목표가 15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장중에 고점들 뭐 13만 5,500원을 기록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지금의 이러한 추세적인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주봉의 모습들도 아주 안정적인 이러한 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이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주봉상에서는 이격이 벌어져 있고요. 지난주에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13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일부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봉상에서는 그런 흐름도조차도 쉽게 안 줬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2차 목표가 15만 원까지 일정하게는 계속 좀 끌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은 이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의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 5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준비하면서 5월 중에 발표가 가능한 건지, 이러한 부분도 어떤 외생적인 변수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CJ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지주사라든가 이 저 PBR 관련한 또 어떤 K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움직임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총선 이후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총선 관련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15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다음 전략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CJ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매일매일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장 전에 그날그날의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들어보실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전략을 펼치고 어떤 섹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마감이 된 미국 증시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같이 호흡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아침에 출근길이든 또는 뭐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5분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오늘 하루에 시장 준비와 전략, 공략 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그리고 굉장히 부담 없이 들어보실 수 있는 15분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거고, 그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버튼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누르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통해서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공략주들 함께 분석해 보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는 이틀, 오늘 내일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또 목요일, 금요일 총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선도 중요합니다만은 총선을 통해서 여야의 어떠한 의석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입법부가 주도해 가는 또는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입법부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여야 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을 앞둔 상태 속에서 좀 심리적으로도 부담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목들도 우리가 특징주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다가 아직은 상승 추세인 빨간 다이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멘텀을 나타내는 시그널 지표들이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전환되고,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빨간 다이아 잘 유지가 되다가 상승의 볼륨, 강도가 약해지면서 작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파란 시그널이 계속된다든가 또는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도 나오고요. 결국은 지금의 이 일정한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매수를 보류하거나 또는 매도를 검토하거나 일부 분할 매도하거나 이런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밀리면 조금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오는 정도,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 소위 말하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은 이와 같은 패턴들이 잘 유지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뭐 매수한다든가 일부 분할 매수 또는 익절도 병행하는 이러한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도 확인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단기적으로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들일까요? 아니죠. 바로 일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는 분할 매도의 구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빨간 시그널이 이제 유지가 돼주는지 이걸 보면서 내가 오늘 매도할까 아니면 내일 좀 더 갖고 갈까, 이런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들도 여기 구간에 놓여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종목들은 이러한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다가 지금 점점 또 작아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구간들 속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일부 소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 매수를 검토하는, 반면에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면서 파란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 매도하는 건가요? 매도 보류죠. 그리고 빨간 시그널, 파란 시그널이 계속 교차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수를 보류하면서 이렇게 시그널이 빨갛게 계속 유지가 되거나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일부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동성 구간이 좁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 16가지 패턴 중에서 여러분들께 각 섹터별 특징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월 초에 CJ가 고점 대비했을 때 38.3%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1차 목표가는 일단 달성이 됐죠.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고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15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38%의 이러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뭐 1차 목표가를 해도 여러분들 20% 뭐 한 달 만에 그냥 확정 지을 수 있었죠. 그 당시 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저점들이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파란 시그널, 파란 다이아에서 이중바닥이 시그널에서 형성이 돼주면서 되돌려주는 과정들, 급등이 한번 연출이 됐죠. 그리고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12만 원대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당시에
방송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점에서의 뭐 날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발목 정도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고, 으쌰하고 올라왔다가 숨고르기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무릎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편안한 그런 어떤 매매 포인트를 이 매직 솔루션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 그림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캔들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추세를 나타내주는 이 빨간 다이아와 파란 다이아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신뢰가 높고요. 그리고 바로 무엇보다도 저항을 보였던 자리가 돌파가 될 때, 저항을 보였던 자리가 돌파가 될 때 강한 시세의 분출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떤 변곡점 속에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돌파되고 다시 여기서 지지가 되는 이 모습들, 계속 저점은 높아지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한 저항 때 이 10만 원을 돌파를 해주니까 지금의 현재 시세가 13만 원대로 쉽게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지지와 저항을 좀 길게 보시면서 최소한도 2년 정도의 이 지지와 저항의 패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아, 최소한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홀딩하거나 매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러한 자리들 이탈이 되고 나니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저항의 자리에서 오히려 부딪히니까 더 못 가고 밀렸지만 돌파를 하나둘씩 해주고 다시 되밀리더라도 이 자리가 지지가 되니까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캔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캔들하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저항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캔들은 이미 돌파가 됐었죠. 그런데 이 자리를 순식간에 깨고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주저앉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보이는데 캔들은 돌파 시도를 계속 합니다. 캔들은 돌파 시도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못 가니까 파란 다이아로 다시 전환이 돼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돌파를 해주니까 올라섰다가, 그리고 살짝 캔들은 또 이탈되는 모습이지만 추세를 나타내는 이 파란 다이아 또는 빨간 다이아는 거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지지받으면서 급등의 패턴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먼저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캔들은 위아래로 흔들어댈 수가 있어요. 그 캔들에 연동되는 모습들이 바로 캔들과 우리가 시그널과 다이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봤듯이 시그널 꺾이죠. 여기서 파란 다이아 이렇게 됐죠.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사더라도 무조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명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또 만약에 내가 매도를 못했다. 마찬가지죠. 매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매수는 하나도 없는 구간들이 여기에 포진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소극적인 매수, 분할 매수한다든가 적극적인 매수하고 돌파하고 못 가니까 여기서 또 전량 매도하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플레이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들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또 한 번에 이러한 파동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자리는 무시해도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 자리가 됐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바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급등하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 1번에 해당되는, 그렇죠? 익절의 구간. 그리고 홀딩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빨간 다이아, 시그널 다 돌아서 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식대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하면서 여러분들 이 수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창출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매도와 매수, 매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 매수 또는 적극 매수 그리고 소극적 매수 그리고 매수 검토하는 이런 4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여러분들? 매수 보류라든가 분할 매도라든가 적극적인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잘한다면 매도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1%를 먹고 챙기든 10%를 먹고 챙기든 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든. 그런데 매수가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계속 물타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타기. 그리고 제대로 여기서 진짜 반등을 줬을 때 일부라도 매도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매도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고생만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또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16가지 패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매수의 포인트들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CJ 같은 지주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상에서 이 중요한 10만 원짜리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는데 월봉상에서 여러분들 이 다이아가 돌파가 이미 됐어요. 지지난달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10만 원 이상이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공개할 대기업에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번 2024년도 1분기에도 결국은 대폭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여기 고점에서 밀리고 그리고 계속 밴드를 형성한 이러한 시그널상에서도 그렇고요, 다이아상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들이 이제 지지돼주면서 돌파 시도를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직전의 이 고점을. 그렇다면은 지금 흔들흔들하는 모습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박스의 움직임들을 보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 속에서의 박스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자리들이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흐름이라면은 아주 시세의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1차 박스를 돌파하고 여기서 횡보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서동구의 매직타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공략주 아침 정리를 깔끔하게 15분 동안에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여러분과 매일같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판단 여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리아 FT가 현재 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으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2% 하락 마감한 뒤에 다시 한번 시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으로 IMT가 4% 강세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로 전일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현재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전기 관련주 대원전선이 현재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 강세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또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마감을 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현재 2%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엑시콘도 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주, DDR5 검사 장비를 영위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역시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중에 소장님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코리아 FT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침 방송할 때 이 코리아 FT로 한 15% 이상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아주 숨고르기를 잘 해주었는데 시간에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6시까지 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요. 직전에 이 고점에서 사실은 계속 어떤 횡보 조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횡보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거래도 아주 감소돼 있는 모습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가 이제 좀 실려주면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바로 지난주에 이러한 큰 시세가 거래와 수반이 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당연히 이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 이격 좁히는 과정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5란 말이죠.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시간에서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내일 시작은 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어저께 이 지난주에 이 고점 7,260원을 이제 돌파를 하러 간다라면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의 선두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어떤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코리아 FT 여전히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좋은 흐름이 연출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HB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간에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뭐라 그럴까요? 좀 쏟아져 나온다 그럴까요? 뭐 조금만 엮이면 이제 다 나 유리기판이야.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격이 이제 조금 더 벌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인데 아직 120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격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정을 보이는데 아주 이쁘게 받았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급증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격 좁히는 과정에서 거래는 급감돼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숨고르게 해주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HB 테크놀로지도 뭐 시간에서 만약에 상승을 보여줘서 내일 아침부터 갭상승이 연출이 된다면 항상 갭 이하 자리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또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 두들겨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잡아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들이지만 어쨌든 공략을 하시려면 또 예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종목만 또 보겠습니다. 네, IMT였나요, 아까? 네, IMT. IMT도 오늘 아주 좋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HB는 음봉에서 숨고르기를 해주는 모습이었다면 IMT는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의 이러한 그 양봉까지 보여주었죠. 어차피 오늘 거래는 급감돼 있었고 탄력도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힘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내일 오히려 IMT 같은 종목도 이 지난 금요일 날의 이 꼬리 부분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잘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 종목별로 순환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이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IMT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은 코리아 FT와 IMT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에 대해서 다음 전략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는 대기업 편입 수혜 그리고 반도체주라는 힌트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SKC에 편입이 된 ISC입니다. 네. ISC가 독자적으로도 워낙 경쟁력 있게 잘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더 회사 차원에서도 서로가 손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향 이 차량용 공급 확대에 따른 이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C그룹의 편입 이후에 AI 또 GPU, HBM용 테스트 소켓 이쪽이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SK그룹에서 이 SKC에서 인수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상되는 2024년도 올해 매출이 466억, 약 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140억으로 468%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아주 급증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종목인데 자 주봉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안착을 시키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일봉상에서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흔들흔들하면서도 주가가 순간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하겠죠. 오늘 조금 거래는 감소됐습니다만은 비교적 큰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뭐 일부에서는 ISC도 유리기판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직전에 이 고점대들이 형성해 주었던 자리들 요 한 87,000원 라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면은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니까 87,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 잘 유지가 돼준다라면은 새로운 고점 1차적으로는 15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ISC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차 목표가를 또 15만 원으로 또 이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ISC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본방 보시면서 공략주 내용들 얻어가 보시고 그리고 또 소장님의 알찬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또 매일 아침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5분 동안 굉장히 또 좋은 내용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또 중간중간에 아침 방송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목표가 상당히 높다. 무조건 목표가 높은 것만 보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의 공략 매직타임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마감 이후에는 투코스, 개장절에는 매직타임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후 전략은 저희 본방송과 함께 하시고 개장 전 전략은 아침마다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